수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부동산 이슈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2021년도 9월 23일자로 서울시에서 새로운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전에도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할 거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었잖아요. 일전에서 영상 한번 찍은 게 있었었는데 민간 재개발에 대한 공모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재개발의 시대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동안 공공재개발에 대한 사항들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공공재개발 자체는 사실 이견들이 좀 많죠. 논란들도 있고요. 그런데 민간 재개발이 지정이 될 만한 곳들과 아닌 곳들이 있겠죠. 어떤 구역 지정 요건들이 있는지, 어떤 지역들을 보다 우대해주고 어떤 지역들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6대 규제 완화책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하면서 나와 있죠. 23일부터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23일은 정말 중요한 숫자가 되게 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37일간 한다라고 했고요. 오는 12월 중에서 25개 정도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높죠. 지금 재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라 가격대들이 장난이 아닌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항상 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을 때도 제가 말해드렸었던 것 중 하나가 법적인 기본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량 요건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 게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리고 노후도가 동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등 이런 요건들 중 하나도 충족을 해야지 재개발이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건 하나 더 건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율을 가지고 와라. 동의율이 30%도 안 나온다? 그러면 너네는 신청할 자격이 없어. 또한 반대하는 사람도 30%가 넘어간다? 그러면 찬성이 30%가 넘어가도 너네는 안 돼 라는 것이죠. 이번 대책에서 조금 유의미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다 떨어졌었던 지역들 중 하나가 바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됐었던 지역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창신송인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영상을 찍긴 했었지만 지금 현재 노후도가 충족돼 있다 한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으로 갔었던 지역들은 그 지역에다가 1,000억 넘게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을 했다 보니까 매몰 비용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보도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었나요? 작년에 공공재개 후보지에서 제외가 됐었던 도시재생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번 공모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사람들, 특히 이사대책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죠. 이사대책 말고 민간으로 신청을 하자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모 대상에서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곳들은 후보지 상충 방지를 위해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사대책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살짝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사대책의 일몰 요건들도 있거든요. 1년 뒤에 다시 신청을 하든가 그거 아니고서야 지금 현재 접수를 할 때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곳들이 지정될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들이잖아요. 보게 되면 구역 지정에 대한 점수들, 가감점 되는 요소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 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이렇게 있는데 이전과는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 주거정비지수제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막 점수를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필수 항목에 대한 우리 연면적이 가장 큰 핵심 발목을 잡는 거였었는데 이게 완전 없어졌다 보니까 구역 면적 필수 항목으로 노후도 동수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여기서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하지만 법적 요건이 충족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곳들을 선정하려고 했었을 때는 기본 법적 정량 요건뿐만 아니라 연면적이라든지 과소필지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호수밀도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고루고루 점수가 높아야지 재개발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게 되면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보도로 처음으로 등장한 가감점 요인들이 있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감점 요인이다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30% 이상이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애초에 선정 대상이 제외가 되는 거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점 요인들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좀 주민들의 뜻이 잘 모이는 곳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용 비용 보조가 있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했을 때 사업성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구역보다는 적게 들어가도 되는 곳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즉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구역 면적에 대한 사항들도 있어요. 얘는 조금 위이긴 한데, 뉴타운급이 아닌 재개발들 선에서는 충분하게 이 구역 면적 선에서들 지정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 가점도 한번 잘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신축 현황이에요. 적을수록 가점을 준다는 거죠. 신축이 5% 이하라고 하면 가점이 5점, 10%나 된다라고 하면 가점 1점, 10%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가점이 없는 것이죠. 제위험 지역이라든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점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신축 빌라 조심해야겠다라는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축 빌라에 대한 사항은 투기 방지 대책과도 같이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이 공모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투미TV를 이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용어들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있고요. 시도지사가 투기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날로부터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한다. 즉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전후로 나눠진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로는 일명 쪼개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나와요.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로 막 쪼개기하고 신축하고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이 당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재개발 지역마다도 약간씩 다른 게, 이게 신조례냐 구조례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신축 빌라 입주권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일전에 변호사님과 설명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 좀 다른 내용이에요.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새롭게 등기 친 사람들은 싹 다 현금 청산시켜버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과도 조금 다르다. 이사 대책이 궁금한 분들은 역시 일전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신축 빌라 입주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기본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 이후로 해가지고 서울시 신조례로 들어가게 되고,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신축 행위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입주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신축 빌라 짓는 업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축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뭔가 이게 지분 쪼개기가 되는 거고요. 노후도를 깨먹는 것 플러스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것들도 있게 되는 거죠. 즉 재개발이 안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이번 발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축 빌라가 있는 지역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신축 빌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애초에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신축 현황이 높아지게 되면 가점 받을 것도 없게 되겠죠.
재개발 예정지를 생각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정량 요건인 노후도를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고,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이 지역에 신축 빌라가 많은지를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지역이 설령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다 한다 하더라도 신축 빌라가 많은 곳들 때문에 노후도가 깨지고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들을 재척시키고서 노후도가 맞는 지역들만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재개발 예정지를 살려고 한다, 신축 빌라는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신축 빌라가 많은 곳 인근도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로 말만 나오다가 진짜 재개발 지역으로 구역 증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당분간 서울 도심지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들의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부분들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요. 내가 이 긴 기간 동안 버틸 수가 있는지, 무엇보다도 내가 매수한 곳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 맞는지 항상 잘 살펴보시고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